안녕하세요. 축구개짜입니다. 현재 맨유는 오랜 동안 오른쪽에서의 공격력이 왼쪽에 비해 많이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른쪽에서 활약하고 있는 윙어들의 스타일이 측면에서의 공격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른쪽의 윙어들의 스타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린우드 같은 경우에는 중앙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 비어진 측면을 공격력이 부족한 수비수 완비사카가 홀로 맡아야 하는 문제점을 만들었고, 다니엘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없다면 단순한 플레이로 일관되어 상대가 수비하기 수월했습니다. 결국 맨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여름 수준급의 오른쪽 윙어를 영입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유망주 2명을 영입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보강에 실패한 맨유는 이번 시즌 오른쪽에서의 문제점이 더욱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오른쪽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승하기 위해 필요한 오른쪽 윙어 탑3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지난 여름에 맨유 선수가 될 뻔했던 도르트문트 소속의 제이든 산초입니다. 맨유는 산초의 영입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했지만 결국 영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맨유는 산초를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맨유에 없는 드리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맨유의 윙어들 대부분이 드리블을 수비수 돌파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반해 제이든 산초는 드리블을 팀플레이에 활용합니다. 단순히 한두 명 수비수를 돌파하는 드리블이 아니라 수비수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인 뒤 빈 공간으로 침투하는 동료들을 활용해 득점 찬스를 만드는 플레이에 자신의 드리블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맨유에서 잘 활용되고 있지 않는 반더비크의 오프더볼 능력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전술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판단 능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패스를 해야 할지 드리블을 더 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빨라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이 점이 3시즌 연속 2자리 숫자의 득점과 도움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왼쪽 윙어로 출전 시 득점과 도움의 비율이 비슷한 반면 오른쪽 윙어로 출전 시에는 도움의 비율이 득점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위치에 따라 역할을 바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른발이 주발인 제이든 산초는 왼쪽에 있을 때는 넓은 시야와 슈팅 각도를 확보할 수 있어 득점에 능합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을 때는 직선적인 드리블로 상대 페널티 박스 안까지 진입하여 컷백과 짧은 패스로 동료의 득점을 돕는 플레이를 선보입니다. 이 점에서 다양한 전술에서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2017년 도르트문트로 이적 당시 500만 유로에 불과했던 자신의 가치를 현재 20배가 넘는 1억 유로로 발전시켰습니다. 가격은 올랐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선수인 제이든 산초를 맨유는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다시 한번 영입을 시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도르트문트와 잘 협상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스만 덴벨레입니다. 지난 여름 제이든 산초 영입에 실패한 맨유의 차선책으로 여겨졌던 선수였지만 산초 못지않는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특이하게도 덴벨레는 산초와는 다른 양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7-18 시즌부터 현재까지 바르셀로나에서 기록한 29골 중 왼발이 25골, 오른발이 24골로 왼발이 주발임에도 어느 발이 주발인지 의심될 만큼 거의 동일한 양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덴벨레의 양발 능력은 슈팅보다는 드리블에서 더 돋보인다는 점입니다. 보통 양발이 뛰어난 선수들도 드리블에서만큼은 주로 사용하는 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덴벨레는 드리블마저 양발 모두 사용합니다. 이 점은 상대 수비수에게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왼발로 찰지 오른발로 찰지 등 여러 선택지를 만들게 해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화려한 드리블 스킬이 없어도 단순하게 접는 동작 하나만으로 상대 수비수들을 쉽게 속이는 모습을 경기 중 여러 차례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33에서 34km/h에 달하는 엄청난 스피드와 방향 전환도 쉽게 하는 유연한 신체까지 갖추고 있으니 덴벨레를 막기에는 더욱 어려워합니다. 다만 유리몸이라고 불릴 만큼 부상 이력이 많아 거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적응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최근에 벌크업과 체질 개선으로 부상 빈도를 줄였다곤 하지만 워낙 부상이 많았던 선수였기에 영입이 망설여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와의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과 97년생으로 어린 선수임을 감안한다면 큰 금액이 아닌 선에서 노려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울버햄튼의 왼발 크랙 2000년생 페드로 네투입니다. 포르투갈 명문구단이 SC 브라가 출신인 페드로 네투는 라치오를 거쳐 지난 시즌 1800만 유로에 울버햄튼으로 이적한 선수입니다.
울버햄튼이 선수 이전에는 유망주에 불과했지만 이적 후 첫 시즌에 선발과 교체로 44경기에서 5골 5도움을 기록하며 유망주 골이 필요할 때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팀의 핵심 선수인 라울 히메네즈의 부상과 에이스인 아마다 트라우레의 부진을 홀로 커버하며 팀 내 득점과 도움 모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두 시즌 만에 팀의 핵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페드로 네토의 강점은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위협적인 드리블 능력입니다. 172cm의 단신임에도 상대 수비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거침없는 네토의 저돌적인 드리블 능력은 과거 아자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할 만큼 뛰어납니다. 거기에 33km/h가 넘는 빠른 주력은 역습 상황에서 돌격대장으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지공 상황에서는 드리블 돌파에 의한 낮고 빠른 크로스로 위협적인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어 공격 전술에 다양함을 불어넣고 있는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경기 선발 출전할 정도로 강인한 체력과 부상을 잘 당하지 않는 내구성까지 갖춰 여러모로 활용 방안이 많은 선수입니다. 다만 왼발의 의존도가 높아 오른쪽 윙으로 출전 시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이 많을 것이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히트맵을 보면 좌우에서 모두 직선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좌우 어느 위치에 있어도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른쪽 윙어가 필요한 맨유에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울버햄튼의 에이스인데다가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아 영입을 하게 된다면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한 가능성이 큰 2000년생 페드로 네토는 영입을 시도할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맨유가 우승하기 위해 필요한 오른쪽 윙어 제이든 산초와 우스만 덴벨레 그리고 페드로 네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돌아오겠습니다. Coming soon!